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랑스러운 한일 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80인의 이제 국민 임명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전야제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극한한 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10억이나 쓰면서 전야제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취임식을 이제 간소하게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취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국민 임명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께서는? 꼭 10억을 들여서 비 오는데 해야 되느냐. 근데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동안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를 좌와 우로 이념으로 나누어서 예. 한쪽을 갖다가 거의 뭐 뭉개버리다시피 했어요. 육사에 있는 흉상들을 이전한다 그러고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에게 무슨 모욕입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해방 광복 80주년에 맞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그 10년 주기 이렇게 돌아오면 크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독립투사에 대한 예우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그 드론쇼를 보신 분들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으로 봤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뭐 김구 선생님이 뭐 광안리에서 드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꿈꿨던 나라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평가하고 예.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80년 된 우리 이제 광복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행사였고 이제 쓸 만큼 썼다 이제. 그런데 왜 야당은 오늘 국민 임명식에도 안 가시고, 물론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이제 행사에는 이제 본 행사에는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녁에 있는 국민 임명식에는 왜 안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뭐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석을 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누구죠? 예, 바로 이 대통령 아닙니까?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 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심사숙고 끝에 이런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참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그저께 3대 국정 과정에서 경청과 통합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하겠다. 야당이 경청하고 일반 시민들의 말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라는 얘기를 철석같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청을 했나요? 비단 사면 문제만 짧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교수죠. 윤미향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가로챘던 행령 아니었습니까? 조국 교수의 그 죄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주화 투쟁을 해서 젊은 시절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까? 2030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바로 조국 입시 비리 아닙니까? 바로 그들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각 시민단체 그리고 이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이 다 같이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목소리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아마 한라산 높이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예 무시를 하고 강행을 시켰다 하는 얘기는 뭐십니까? 야당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정청래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라고 야당 대표를 사람으로, 그럼 뭐 짐승입니까? 동물입니까? 바로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태를 유인을 했다 하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제 전야제 10억 맞습니다. 10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오늘 국민 임명식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행사도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뜨악하니 전야제를 합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아마 수의계약 20억짜리 이것도 조사를 끝에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기 있는 싸이 그 무대에서는 노개런티였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오늘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내려올 때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가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조국 윤미향 의원 사면 반대에 대해서 피켓 시위를 플래카드 시위를 했는데 저거는 어떤가요? 저거는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못한 건가요? 저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누구나 다 생각이 그러니까 다르고. 저 행사장에서 저렇게 네. 피켓 시위를 하는 거가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나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특검 실시하라, 수사하라라고 단 한 번이라도 피켓팅한 적이 있나요?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심우정 총장이나 한동훈 전 장관도 자녀와 관련된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부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듯이 수사하듯이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고 그걸 갖다가 여권 내에서 주장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피켓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3년 동안 침묵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 복권했다고 마치 이거는 뭐 천고의 대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 임명식에 안 가 이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지난 3년간 우리가 본 건 무엇이었고 지금 이게 과연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비겁한 변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조국 사면이 영향을 줬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논란의 주인공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자정 이제 출소를 했죠.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서 격퇴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입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들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출소한 모습도 봤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 얘기만 하더라도 뭐 1시간 넘게 할 수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평일 우리 MBN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오늘은 근본적인 얘기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해서 이제 구속 형량을 이제 수감 생활을 시작했는데 반도 아닌 8개월 만에 이제 사면 복권됐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 이렇게 절반도 형량을 살지 않은 사람을 사면 복권했을까? 그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 사면권이니까요. 먼저 박 교수님께서 충분히 사면을 복권을 시킬 만한 이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적 수사 그리고
과잉 수사의 희생양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예. 봅니다. 사실은 애초에 윤석열 전 당시 총장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뭐 펄펄 뛰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에 앉느냐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모펀드는 죄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또 판 거예요. 대표적인 표적 수사였고 그리고 이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양대 총장이나 또 조민 씨 친구들, 예. 동료들의 회유와 압박의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들이 감안됐다고 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의 절반을 채웠다. 물론 뭐 그것은 특사의 요건은 아닙니다. 가석방 요건입니다. 가석방 요건이 형기의 절반을 채운 사람이 가석방이 되는 건데 석방도 아니고 가석방.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형기를 절반을 채웠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그 8개월 만의 사면이 마치 법치주의를 마치 위협하는 엄청난 뭐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시는 특혜를 준 분들이 것처럼. 특혜를 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동안에 뭐 심우정 총장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에 예.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건지 법치주의를 위협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을 8개월 만에 석방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수사도 안 하고 넘긴 지난 예. 3년 동안의 정권이 법치주의를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 예, 앞으로 정치인들은 나쁜 짓을 저질러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겠습니다. 저렇게 전례를 보면은 2년 대법원 판결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형기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그 형기만 마치면은 나는 언제든지 특사로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희망 고문을 충분히 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예. 저도 뭐 학창 생활을 같이 한 그 사람이라 야박하게 평가할 그럴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건 뭐 해도 국민 눈높이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밤 12시에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에 저는 첫 일성을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지켜봤는데 국민께 죄송하다 사과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군요.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었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첫 마디가 뭐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헌법적 결단을 해주신 이 대통령에 감사를 드린다. 글쎄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예. 가지가지 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 마디가 이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귀가 멀고 눈이 참 침침할 적간입니다. 8개월 수감 생활 동안 별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지를 못했다 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민보다는 자기를 풀어준 이 대통령, 그런 건 뻔합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더 시끄럽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예. 어제 잠을 잘 못 이룬 상태인데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 국가와 나라에 기여를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특사는 사실 다들 기다리던 수감자들에게는 특히나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 좀 빚어졌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각 대선 주자들 그 대선 주자가 아니라 이제 당 대표 이 주자들의 어떤 정견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글쎄 이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이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 돕고자 제가 열심히 목소리 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제가 운영하는 진앙기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희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시청자들과 또 다른 당원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사라기보다는 당원들의 그냥 제 진앙 뉴스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환길 씨가 제일 돋보여요. 이제 흥행에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인지 윤리위가 징계를 경고에 그쳤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과 괴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전환길 씨가 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히기 전부터 사실은 뭐 계몽령 그리고 헌재 판결에 대한 부정 이걸로 굉장히 극우적 인사다라고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가 당에 입당하고 나서 당연히 입당을 갖다가 쫓아낼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쫓아내기는커녕 전대에 와가지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예.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로 그쳤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럴 거면 징계 왜 합니까? 그럼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 자주적으로 나오는 얘기처럼 극우의 힘, 윤석열의 힘 뭐 이런 예. 극우 정당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면은 장동혁 후보가 됩니까? 전환길 씨가 그렇게 딱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전환길 씨 말을 듣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환길 그 전 강사의 영향력을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마치 본인이 전당대회 표심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대평가를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일정 부분 이 비중은 뭐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른바 광화문 세력으로 불리는 광장 세력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10만 거기에 뭐 하다못해 3분의 1이라도 몇만 정도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4명의 후보 중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표심이 쏠리느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냉정한 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당 내에서도 당원들 중에서도 중도 세력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 저 현상을 어떻게 볼까 꼭 그렇게 본인이 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래가지고 표심이 그렇게 쏠릴 걸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 예상 밖으로 상당히 경고 처분이라는 아주 경미한 처분 이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당원들이 이 전당대회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예. 어떤 선이 뭐고 후가 나중에 자기는 본인은 먼저 김근식 후보가 도발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도 예. 전체적으로 당원을 동원해서 회방 행위를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당원 당규에 위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원 당규가 그렇게 치밀하게 쓰여 있지가 않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 그리고 본인이 이 다음 전당대회를 안 오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 특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하면서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그 뭡니까 이춘석이죠. 네, 이준석이 아니라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이틀 만에 그렇게 내친 그런 그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잘 안 바뀌죠.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계엄이 지나갔는데도. 그러니까 마치 분열하면 당이 쪼개질 것처럼 얘기하는 그 원동력이 뭘까? 저는 그게 지금 소위 말하면은 영남 주류, 그러니까 소위 PK 주류가 결국은 당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분열 세력으로 예. 공격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좀 그런 점이 굉장히 뭐 이념 논란과는 다르게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